오늘 첫 번째 얘기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당의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가 있었는데 하원기 소장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기대 이상이었어요. 기대치가 제가 많이 낮았나 봐요. 기대보다는 확실히 나았다. 라고 생각하고 죄송한데 저는 이제 철거 전문이니까 그냥 못한 것부터 일단 좀 찍겠습니다. 토론을 빙자한 토론이 아닌 사족들이 좀 있었는데 아하. 제가 대화할 때 되게 싫어하는 게 쓸데없는 수사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얘기할 때 그냥 누가 얘기하면 내용이 타당하지 않으면은 논박하면 되는데 야, 네가 기자를 안 해봐서 그래. 그런 거 단서 조항을 꼭 달죠. 네. 네가 정당 생활 오래 안 해봐서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그게 무슨 내용이랑 상관도 없잖아요. 네가 당 대표 안 해봐서 그래. 네가 민주당을 18년 이상 떠나 있어서 그래. 그게 반론이에요? 그거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인신공격. 아니 무시하는 게 정확히 맞죠. 네. 네. 되게 귀에 거슬렸어요. 그 외에는 그 뭐랄까 동문서답하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 밟기 하는 그 워딩이 나온 맥락을 보면, 그러니까 그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그 발언, 대통령에 대한 평가,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전망, 여기에 동의하냐 안 하냐 이게 물은 거 아니에요.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면은 뭐 동의한다. 지금 뭐 대통령이라고 모류인 거 아니지 않느냐,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되고,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저처럼 그냥 쌉소리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렇죠. 네. 근데 누구를 그렇게 욕하는 거는 뭐 십자가 밟기다 이러는 게 욕하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럼 뭐 김민석 총리나 전화 신인규 뭐 대표는 뭐 유시민 작가 개인이 싫어서 그러면은 때까지 계속 한 거 아니잖아요. 그 내용을 문제 삼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성역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밟기라는 표현 자체가. 그런 것도 되게 귀에 거슬렸어요. 아니 말씀해 주신 대로 십자가 밟기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누군가는 채팅창에다가 혹시 예수님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보니까. 찐이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정청래 대표의 이게 이제 노코멘트 발언과 좀 연결지어서 봐야 되는데, 유시민이라는 그 성역, 그러니까 십자가로까지 표현되는 그 성역은 끝까지 보존돼야 된다. 그러니까 성역 보존의 법칙을 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기득권, 민주당 안에도 해체돼야 될 기득권이 있고, 제가 오죽하면 어게인의 종말이라는 책까지 쓰겠어요. 네. 근데 그 지금 국민적 시각에서 지적되는 문제들을 자신은 시정할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시정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반성과 성찰을 여전히 하지 않음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어떤 부채 청산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는 걸 저는 공식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선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보통 선거가 이제 회고적 성격과 이제 희망적 투표 두 가지 성격이 그렇습니다. 다 있는데, 심판과 비전 제시가 다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정청래 후보가 원튼 실트 뭐 2대1로 때린다, 3대1로 때린다 이러는데, 만약에 이번에 컷오프 없었잖아요. 4대1로 맞았을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연임으로 도전을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와발에서 했으면은 4대1로 맞아도 묵묵히 맞으면 되지. 그걸 가지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것은 이번 선거가 가지는 특징, 그러니까 회고적 투표의 성격을 본인이 부정하겠다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저는 이번에 사실 송영길 후보님이 저는 선전을 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했는데, 제 예상과는 좀 빗나가게 전 송영길 후보님이 어제 너무 좀 점잖게 하신 것 같아요. 난 또 뭐라고? 전 좀 아쉬운 게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 뭐 이정희 후보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 날카롭고 비평적으로 그동안에 했던 모순과 궤변들을 정확하게 짚어줘야 됐다. 근데 그것이 조금 어제는 느슨하게 했던 건 좀 아쉬웠고, 또 김민석 후보님에 대해서도 송영길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10%대 나오니까 비전 경쟁을 더 선명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비전 경쟁을 김민석 후보와 송영길 후보가 선명하게 해주면 정청래 후보의 그런 여러 가지 그 구태 정치가 더 쪼그라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좀 전략적인 차원에서 좀 토론회를 저 뜨겁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전 지금 송영길 후보라고 보기 때문에, 어제는 그 부분은 제 기대에는 못 미쳤고, 앞으로 남은 두 번의 좀 토론회에서는 조금 더 선명하게 저는 송영길 후보님이 좀 해주시는 게 전체적인 저는 경선 흥행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히 이제 그 어떤 매운맛 농도로 치면 이제 저랑은 이제 간의 취향이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저는 대표님 오시기 전에 이제 고기영 기자님이랑 얘기하면서 사전에 어떻게 이러길래 그래도 송영길 대표가 제일 그래도 정책 가지고 얘기하더라. 레버리지 ETF도 얘기하고 이해도가 높다. 부동산 가지고도 얘기하고, 사실 우리 당내 선거긴 하지만 지금 국민적 관심사는 이제 그거인 날이었는데, 그게 빠지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심심하게 그냥 정책으로 하는 게 좋다고 느꼈는데 이제 우리 신규 대표님 보기에는 그러니까 아니 말이야 꾸짖을 네. 건 확실하게 꾸짖어야지 말이야. 아니 잠깐만 전쟁이 났는데 뭐 전쟁 났는데 그렇지. 뭐 네. 지금 아니 물론 제가 부동산 뭐 증식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어제 첫 번째 토론회니까 기선제압이 중요하잖아요. 그 흐름, 기세 이게 중요한 건데 저는 정청래 후보의 지난 1년을 좀 냉철하게 저는 좀 비판 그리고 질문도 그냥 비판하고 그렇다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궤변을 또 지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딴소리 하면은 논점을 흐리거나 현명한 물음에 우답을 하거든요. 우답을. 동문서답이지 아니라 동문서답을 하고 논점 흐리기를 할 때 그걸 좀 쪼여줄 필요가 있어요. 물병 던지고 물병이 아니라 정수기 던져야죠. 정수기까지. 네, 물병을 그래서 안 났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보니까. 벽돌 빼고 다 던져야 되는 거예요 어제는 사실. 근데 아니 그렇잖아요. 그 투수가 볼을 던질 때도 몸쪽에 붙일 수도 있는 거예요. 데드볼만 아니면은 몸쪽에도 찌르는 직구를 던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고, 근데 사실 어제 토론회에서도 심플하게 구도만 놓고 보면 아주 명확해요.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노선은 확장이고.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 대해서 패배를 인정하고 있는 건데 유독 정청래 후보님만 결집을 여전히 옹호하고 지난 선거는 승리다라고 지금 엉뚱한 인식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어제 부각이 더 됐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좀 아쉬웠어요. 아니 말씀대로 사실 송영길 후보한테 정책적인 그 대안 제시도 분명히 기대하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약간 뭔가 정청래 후보를 상대로 공격적인 최전방 공격수다운 압박 태도를 축구. 좀 기대를 했는데 압박을 해요. 그런 부분이 약간 부족했고 실제로 보면 정청래 후보도 기술적으로 김민석 후보한테 질문할 때랑 송영길 후보한테 질문할 때 온도차가 약간 미묘하게 느껴지는 느껴지죠. 그런 네. 것들이 솔직히 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댓글 네. 정확하시네요. 송영길 후보님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밋밋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무슨 뭐 목을 친다. 저도 그런 발언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 발언 하자는 게 아니라 네. 과거에는 너무 세게 발언했다가 이번에 밋밋했다는 건데 좀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런 궤변과 모순을 아주 정확하게 좀 찝어줄 필요가 좀 있었는데 어제 그래요. 김민석 후보님은 그래도 나름 그런 역할을 좀 충실하게 하셨던 거 아닌가. 네. 그런 아니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이유진 기자 같은 경우에는 정치부 생활하면서 숱한 토론회들을 다양한 후보들을 봤을 텐데 어제 당대표 후보자 3인 토론회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지금 초박빙 접전인 거잖아요.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서도 좀 치열한 공방전, 그러니까 난타전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기대보다는 약간 순한 맛이었다고 매운맛이 하더라고요. 아니었다. 네. 네. 그래서 적정한 좀 선을 지키면서 서로 토론을 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 그리고 뭐 이런 부분은 오히려 기자 입장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긍정적으로 보였던 건 말씀 주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나 뭐 부동산 공급 논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서로 이견을 보이기보다는 좀 뭔가 합치된 메시지 같은 것도 나오면서 좀 눈살을 찌푸리게 네. 하거나 그런 장면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하원기 소장이 의외로 경제나 부동산 분야에 굉장히 해박한 분인데 솔직히 세 분 후보의 어제 레버리지 ETF 관련된 답변을 보니까 어떤 후보는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어떤 후보는 살짝 부족하다 이런 느낌 좀 있었습니까? 정청래 대표는 잘 모르는 것 같았고요. 주관적이지만 네. 송영길 후보께서는 송영길 대표께서는 이제 학습을 하고 나온 거였고, 그다음에 김민석 총리께서는 총리를 역임하셨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이제 그냥 이제 대답을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어제의 가장 큰 화두이자 문제는 그거였기 때문에 여당이 그걸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다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뭐 시원시원하게 해서 이제 쇼츠 많이 뽑히고 하면 좋긴 한데 저는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네. 뭐가 걱정스럽냐면 선거가 너무 과열되면 이렇게 사람들의 참여자 수가 늘어날 것 같지만 고개를 돌리거든요. 아 오히려 피하고 의도적으로 제가 외면하는 CP님이나 기자님께 질문하고 싶은 거는 요새 조회수 안 떨어졌냐는 거예요. 네. 동접자 수가. 어제 많이 떨어졌죠. 네. 딴 데도 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진영 내에서 갈등이 심하고 이렇게 뭔가 그 어떤 대결이라든가 경쟁이라든가 이게 너무 치열해지면 사람들이 보기 싫어해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누가 타당하냐 누가 타당하지 않느냐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뉴스를 보기 싫어해. 이거 꼴 보기 싫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 좀 나가서 막 하는 거 보면은 그냥 돌린다 하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채널을 아, 그러니까 특정 후보가 나오면 듣기 싫은 거야 그냥 아, 듣기 네. 싫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당 대표 이제 후보들이 토론하는 동안
그렇게 세게 막 하면 오히려 그 전당대회에 참여시키는 어떤 그 당원들의 의지를 좀 꺾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제 저희는 혹은 김민석 후보께서는 이제 전당원 투표 운동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말랑말랑하게 처음에 시작한 게 중장기적으로는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래도 따질 건 따져봐야 되는 게 그건 이제 저 같은 용력들이 좀 더 앞으로 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이 되게 갸우뚱했고 오늘 김민석 후보를 모시고도 반드시 물어볼 건데 이런 얘기를 정청래 대표가 했죠. 6월 4일 날 3일 날 선거 끝난 다음 날에 당대표와 청와대가 사실상 조율해서 이겼다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했다. 표명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 이런 것도 당정청 조율이 있는 모양이죠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제 취지가 세게 이야기하라는 게 서로 무슨 감정적으로 머리끄댕이를 잡으라는 뜻이 아니고 제가 말한 세게라는 표현은 성역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막 감춰놓고 서로 진영이니까 아 우리끼리 뭐 팔이 안으로 굽고 서로 그냥 좋은 건 좋다 이게 아니라 국민들은 지금 다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걸 정치인들이 숨겨요. 은폐합니다. 그걸 저는 드러내는 그런 의미에서 좀 강력한 토론이 돼야 전 오히려 그럴 때는 국민적 관심이 더 몰리는 선거가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네. 그런 내용 알맹이 없이 그냥 막 감정 대립하고 서로 그냥 인신공격하고 그럼 보기 싫죠. 근데 그게 아니라 좀 건설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비판이 돼야 된다는 거고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 궁금하잖아요. 6월 4일에 아니, 너무나 궁금합니다. 청과 정이 모여가지고 선거를 그럼 승리로 의결했다? 아니 그러면 승리되는 거예요? 그럼 지지율은 왜 빠져요? 그럼 국민들은 왜 오해를 하고 있습니까? 그건 정신 승리죠. 쉽게 얘기하면 정신승리죠 말 보니까. 그대로 네. 그냥 우리끼리 좋다는 건데 저는 그것도 사실관계 여부가 좀 확인이 돼야 되고 뭐 그날 뭐 토론회 성질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 뭐 시간이 제한돼 있고 주도권 토론도 뭐 9분밖에 못 하고 하니까 굉장히 좀 제약적인 요건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지난 정청래 대표의 1년을 냉정하게 평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제도 지방선거 하나하나 저는 물어볼 게 진짜 질문 한 100개 되거든요. 뭐 조국 대표는 그때 평택에서 10개 질문을 했지만 저는 한 100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100개 있다. 이렇다면 네. 서울시장 선거 패배 원인만 규명해도 얼마나 1시간짜리입니까? 거기다 부산 북구 왜 19초료를 했냐 하정우 수석에게 지금도 AI 수석 비어 있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 그 공백은 누가 채울 것인가? 누가 채웁니까? 지금 샌프란시스코 AI 서밋까지 가서 AI 선언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그런 선거의 실패가 지금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 거 다 얘기해야 되고 특히 김영남 후보님 얘기하면은 뭐 이건 10시간짜리죠. 할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가 저는 전북 선거도 얘기해야 된다고 봐요. 전북 선거도 이원택 지사가 이번에 51% 얻었는데 지난 2022년도에 김관영 지사 82% 얻었거든요. 그럼 그 30%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심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정청래 대표는 자기 얘기하면서 그냥 우리가 다 이겼고 네. 뭐 당정청이 뭐 승리로 의결했다 그냥 이러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전 하나하나 그런 궤변과 말이 맞지 않은 내용들을 전 정확하게 꼬집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과에 스르륵 이제 조국 욕으로 쓱 기술적인 이제 아니 근데 저는 절실함은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제가 볼 때 선거는 절실한 쪽이 이기거든요. 근데 지금 정청래 후보 쪽 굉장히 절실합니다. 거의 내일이 없이 해요. 근데 김민석 후보님도 절실하게 하고 계시고 또 송영길 후보님도 절실하게 저도 더 해서 이게 정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원하는 국민들의 그 절실함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 저 그 마음을 두 후보님이 더 받아 안아주셔야 된다. 좋습니다. 그런 생각이 그러면은 듭니다. 어제 사실에 안 맞았던 거 몇 개만 그러면 짚어보면 나열해 주시죠. 네. 일단은 모순되는 얘기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그 뭐 선거 결과 놓고 조율 문제. 아니 그러면은 조율이 그럼 잘못됐다는 건지 아니면 조율을 똑바로 했는데 청와대가 갑자기 말 바꾸고 뭐 거짓말했다는 건지. 예를 들면 나는 어느- 패배라고 했는데 청와대가 승리라고 했다고 한다는 둥의 얘기라든지 예를 들면 본인이 네. 잘못 알아들은 건지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당청 조율이 잘 안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니라 조율이 잘 됐는데 청와대가 딴소리한 거면 거짓말했다고 지금 청와대 공격하는 거잖아요. 어느 쪽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얘기 자체가. 두 번째는 김민석 총리께서 수석 최고위원 할 때 내가 이재명 당대표한테 추천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본인이 이때까지 얘기했던 어떤 주장들과 배치되고 모순되는 얘기예요. 1인 1표제가 뭐 개파 이런 거 청산하는 효과가 없이 있다면서요. 줄 세우지 않고 간다고 했죠. 네. 김민석 최고위원 그 김민석 후보께서 그 당시에 최고위원이 된 건 당원들이 선택한 거죠. 그러잖아요. 본인이 추천해서 된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본인이 뭐 지명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본인이 이때까지 주장했던 어떤 가치랑 완전히 배반되는 얘기인 것이고. 그다음에 울산 시장 선거 승리. 야, 이거 짚어줘야 됩니다. 얘기를 네. 하는데 제가 지방선거 내내 영남에 있었습니다. 경남에 일부 있다가 대부분 대구에 있었는데 영남 선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잘 알아요.
그 단일화가 필요했던 지역 영남, 그 울산, 경남 그리고 평택 중앙당에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 손났어요. 그 나중에 김상욱 시장 불러서 한번 물어보세요. 다 지역에서 알아서 했습니다. 지역에서 스스로 알아서 한 선거다. 그래서 끝나자마자 서복경 교수가 막 와서 막 비판하고 그랬잖아요. 다 알아요. 김상욱 시장 그냥 혼자 돌파한 거지. 경남도 진보당이랑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다 선거 캠프에서 지역에서 알아서 했어요. 정찬희 대표께서 그거 예시로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양심 없는 거예요. 김상우 후보의 사정을 저희도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접했기 때문에 그 당대표나 지도부의 지지를 충분히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력으로 예. 꿰뚫고 간 부분이 없지 않은데 이걸 이렇게 포장을 할 수가 있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일로 짝지어서 뭐 이렇게 그 하는 게 민주당 지지층이 늘 해오던 일이라고 하는 건 완벽히 거짓말이에요. 완벽한 거짓말이다. 민주주의를 회방하는 거예요. 사실. 왜 완벽한 거짓말이냐면 이렇게 개파가 나누어서 그 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매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께서 그 당대표가 되었던 두 번의 선거는 개파 대결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최고위원들 나왔을 때 누가 이재명 당대표랑 같이 보조를 잘 맞출까 이거 해가지고 후보들 중에 능력, 비전, 역량, 공약 보고 뽑았지. 맞습니다. 언제 생일 보고 네. 찍었어요. 그럼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의 제일 큰 맹점이 뭐냐면 아까 제가 지적했는데 개파 정치 없앤다면서요. 1인 1표제 하면 보스가 줄 세우는 정치 없어진다면서요. 아니 이성윤 의원, 그다음에 한민수 의원, 최민희 의원 공약이 뭐예요? 뭔 비전이 있는데요? 뭘 정청래. 뭔 얘기를 하는데 나는 제가 여기서 제 소신을 얘기하고 욕먹을지언정 제가 왜 후보들 지지하는지 얘기를 해요. 맞아요. 서미야 의원님 그 장애인 인권 운동 열심히 하셨고 호남이고 뭐 그러니까 우리 당에도 약자를 대변하는 지도부가 있었으면 좋겠다. 필요하죠. 동시에 임미애 의원님 뭐 완전 친명이니 비명이니 이런 거 했을 때는 서미야 의원님이 표 갈라지니까 너 그런 얘기 하지 마라라고 하지만 그래서 영남 가서 고생을 하셨고 우리 당 내에서는 소수파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는 영호남 뭐 넓게 쓰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진보 보수 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정당 됐단 말이에요. 근데 호남, 영남 여성 의원 두 번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이유를 말한단 말이에요. 욕 먹더라도. 근데 최민희 의원님 무슨 공약이 있는데요, 대체? 아무 비전이 없잖아요. 생각이 나지 않는다. 네. 그냥 정청래 대표에 줄 섰다는 거 말고 아무것도 왜 비전이 없다고 없잖아요. 하세요. 양자 역학이 있어요 지금. 양자 공부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나키. 비전이 없다고 하시니까. 아나키. 양자.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아니 없다고는 하지 마시고. 이성년 의원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실제로 본인이 청산하겠다고 한 그 개파 보수 정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지금 페이스북 들어가서 공약 뭐인지 보세요. 서미아 의원님 그 카드 뉴스 같은 거 아직도 올라와 있어요. 뭐 당뇨 관련해서 장애 인증 뭐 이런 거 올라와 있어요. 그런 걸로 뭐 승부를 해야 되는 거지. 아니 그리고 저는 가장 뼈 아픈 건 뭐냐면요. 지난 지방선거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이보다 더 좋은 선거 여건은 없습니다. 당 지지율이나 또 대통령의 지지율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까지 그것도 대통령 임기 1년 차. 그때는 주가도 높았다. 아 그러니까 모든 게 아름다울 때였어요. 근데 그때도 서울시장 선거 내줬습니다. 그리고 부산 북구도 내줬어요. 그러면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그때 또 유시민 씨 또 탁현민 씨 해가지고 그때 뭐 캉캉 춤추고 오히려 민주당의 노선을 과거 회기로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선거에 미쳤던 영향. 그리고 부산 북구에서도 하정우 수석 빼온 것도 문제지만 가서 오빠 발언을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본인이 한 거예요. 본인 자체가 리스크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못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은 약간 성역화돼 있고 뭐 정청래 후보 뭐 당대표로서 고생했으니까 서로 감싸주고 이게 아니라 냉정하게 문제 제기를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저는 더 짚어야 되는 게 어제 이제 첫 번째라 좀 미진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노코멘트 발언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시민 씨에 유시민과 대해서 관련된 그리고 유시민 씨는 현자라면서요. 그분은 다 맞는 말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필연적으로 실패하네요. 그분 말이 맞으니까.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정부를 필연적 실패로 몰아가고 흔들고 실패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코멘트를 하거나 내지는 딴지 게시판에 그 딴지 유저들이 지금 이재명 정부 심각하게 흔들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글을 또 쓰면서 그 심각성에 대해서 말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홀짝 투표나 그 생일로 짝지어가지고 투표, 하는 네. 거 있잖아요. 이거 완전히 반민주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까 정청래 후보의 반박이 뭐 김민석 후보는 뭐 5대0 발언하지 않았냐. 5대0이나 3대0 발언을 해도 돼요. 순위를 정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누굴 뽑으라고 하는 아니 게 아니잖아. 우리와 네. 계열을 같이 하는 이재명 정부 노선하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넣어주십시오. 이 말은 양쪽 개파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생일로 유권자들을 동원해가지고 1월에서 4월은 누구 찍고 누구는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아니 저도 정바세 대표로 저도 선출직이에요. 생일로 안 나눠 찍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생일로 나눠 찍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DJ 정신,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하는 DJ 또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 소환하냐고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말로? 지켜보는 사람이 부끄럽고 민망해요 정말. 저도 최고위원 후보들이 모든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진 못해요. 근데 김용 선배만 해도 딴 데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우리 당의 뭐 20대 30대들의 어떤 목소리라든가 의견 반영이 조금 모자라는 것 같더라. 전국 다녀보니 내가 제도적으로 설치해서 이거를 조금 보완해 보겠다.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한민석이 무슨 얘기하냐는 얘기야 내 얘기는. 제가 무슨 개인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5대0 뭐. 없어 내용이. 아니 뭐 무슨 논쟁할 만한 아이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선거인데 그러니까 공약이 이런 있어야 될 거 부분들을 아니에요. 공이 세 분이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경향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TV 토론에서 누가 가장 잘했는지를 여쭤봤는데 오후 3시 35분 기준으로 38,000여 명이 투표해 주셨고 응답자의 72%가 김민석 후보가 잘했다. 응답자의 17%가 정청래 후보가 잘했다. 응답자의 11%가 송영길 후보가 잘했다고 했는데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인정할 수 없습니까? 네. 송영길 후보께서 정청래 후보보다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 사견을 밝혀주신 거고. 기대치에 못 네. 미친 거겠죠 주관적으로.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것과는 무관하게 여론조사 결과라는 것은 상당히 그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굉장히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붙는 양상인데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기관 STI에 의뢰해서 민주당 권리당원층에게 1순위로 선호하는 차기 당대표 후보를 조사한 결과 김민석 후보가 46.3%, 정청래 후보가 43.6%를 얻어가지고 굉장히 긴장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근데 뭐 여론조사 추이는 이제 뭐 거의 다 정해진 것 같아요. 이게 뭐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이제 2강인데 아무래도 김민석 후보가 좀 앞서 있는 분위기인 건 맞는 것 같고 이제 송영길 후보가 저는 당대표 되러 나오신 것 같고 또 되실 수 있는 기회가 좀 열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도 아니, 뭐 네. 2, 3주 안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송영길 후보님에 대한 기대치도 높고 그래서 더 선명하게 저는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더 드는 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정말 제 충심의 마음을 제가 표현을 드린 거고 근데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만 오늘 냉정하게 놓고 보면 결국에는 이게 선호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송영길 후보가 3등을 한다면 그 표가 이제 다 엎어져서 사실 김민석 후보가 네.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있고 또 정청래 대표의 뼈아픈 부분은 뭐냐면 이건 뭐 여론조사 결과 세부 지표 다 보면 나옵니다.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에서 압도적인 지지 받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지지한다. 아니, 오늘도 네. APS 보니까 압도적이던데요 지지가.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아마 조국혁신당은 합당 때문에 그럴 거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장동혁 대표 응원하는 거랑 비슷해요 논리 구조가.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민주당이 집권 여당의 무한 책임과 또 집권 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 서포트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전 요즘 이 비유를 많이 써요. 오늘 축구협회 지금 청문회 하고 있는데 홍명보 감독에게 다음 차기 월드컵의 지휘봉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홍명보에게 아니 이미 긁었는데 꽝이잖아요. 어떻게 맡깁니까 못 그거를? 맡기잖아요. 네. 근데 정청래 후보가 어떻게 또 맡아요? 맡아서 서울시장 선거 내년에 오세훈 시장 날아가면은 그 선거 어떻게 지휘할 거예요? 또 지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답은 나온 게임이고 청와대가 가진 인식과 가장 180도 다른 인식을 지금 정청래 후보가 갖고 있고 그걸 편의상 반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유시민 씨는 아예 대놓고 반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코멘트하고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한마디도 찍소리도 못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여당 대표의 의전서열과 여당 대표의 무게 그 왕관을 어떻게 씁니까? 너무 심플한 문제인데 이거를 지금 갖다가 약간 무슨 뭐 동정을 얻는다든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 그냥 어물쩍 넘어가요. 그리고 궤변 몇 마디 하면 그거 맞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유형의 반정치형의 정치인들을 대할 때는 아주 이거는 끈질기게 붙어줘야 된다. 아.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정청래 후보 만만하게 보면 안 되고 저는 더 끈질기게 붙어서 그 옛날에 피를로 선수 있죠. 박지성 선수가 파리처럼 붙었다 이래가지고 계속 붙어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정청래 후보의 궤변은 붙어 다니면서 깨줘야 된다. 제가 어물정에서 또 어물전 생각나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놀랐는데 네. 아까 선호투표제 얘기를 해줬는데 실제로 이제 당대표 선거라는 것이 1차에서 과반 득표를 하는 후보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송영길 후보의 지금대로라고 한다면은 이순위 표가 어디로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오마이뉴스 여론조사 보니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이게 지금 보면은
옆에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길 후보의 표가 68.6%가 이순희 표가 이제 김민석 후보한테 가는 시나리오인 거고, 그 다음에 정청래 후보에게 20.1%가 가는데, 송영길 후보를 1순위에 지지를 하지만 이순희 때 정청래에게 가는 20%는 어떻게 형성된 어떤 심리적인 기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가 상당히 궁금한데, 혹시 이유진 기자 묘안을 좀 갖고 있습니까 혹시? 사실 네. 뭐 이거야 직접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을 텐데, 이제 그 민주당 여권 관계자들한테 좀 물어보면 어쨌든 김민석 후보가 절대 불호인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 송영길 지지자 중에서도. 네, 그래도 네. 그리고 사실 이거는 뭐 추측의 영역이고 다들 해석의 영역이긴 하지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불신하는 게 있는 것 같다. 소위 정청래 후보 측에서 계속 배신자론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 그게 약간 먹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아하, 이런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김민석 후보가 대통령과 발을 맞추고 이런 비전을 얘기해도 그런 프레임 안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다소 불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아, 우리 하원기 소장은 좀 이 표는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냥 뭐 되게 기분 나쁘실 텐데 냉정하게 그냥 제가 생각하는 구도를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총선을 떠올려 보시면 되는데, 지난번 총선. 더불어민주당이랑 국민의힘 지지율이 막 엎어쳐서 막 다이아몬드처럼 막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어느 구간에는 민주당이 완전히 쓸려 내려갈 것이라고 하고, 어느 구간에는 또 국민의힘이 쓸려 내려간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사실 론종섭 뭐 의료 의정 갈등 이거에 대한 윤석열의 어떤 대국민 담화 이전까지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되게 여론이 안 좋았어요. 맞아요, 맞아. 네. 그랬던 거 기억나실 텐데, 그때 이제 스윙보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회초리로 써서 국민의힘을 때리자니 더불어민주당이 자기 일 잘했다고 할 것 같아서 그것도 싫고, 그렇다고 국민의힘을 회초리로 민주당 너네 너 다수당이라고 과하게 하자니 윤석열이 자기 국정 운영 잘한다고 하는 게 싫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서 반사이익을 많이 얻은 게 이제 개혁신당, 조국혁신당이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그 보면 돼요. 이게 3파전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언론이 다루고 있는 방식, 그리고 지지층이 이 전당대회를 다루고 있는 방식 보면 김민석 후보 대 정청래 후보예요. 그렇잖아요. 구도가 사실. 양강 구도가. 구도로. 네. 이재명 대통령을 그 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는 쪽과 팀 김어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구도는. 근데 그거 다 짜증 난다 하는 사람도 계세요. 뭐 당연히. 근데 그런 분들이 송영길 대표한테 모이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는 아까 전에 총선 때 제가 왜 얘기했냐면 조국혁신당도 있고 개혁신당도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당 부분은 조국혁신당으로 갔기 때문에 조국혁신당 의석이 더 많았고 개혁신당은 조금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모인 사람들 중에 일부는 정청래 후보한테 가는 표도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선거 레이스 중에 송영길 후보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커지는 게 사실은 김민석 후보에게도 약간 유리한 전략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죠. 세 명의 네. 이점을 활용해야 되는 거고, 세 명이라는 것은 양자 대결에 판을 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는 지금 양자 대결하면요 전략이 뻔해요. 그냥 선거판 쳐다보기도 싫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본인이 다 먹겠다 이 전략이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바꾸냐? 김민석 후보는 혼자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도라는 거는. 그러면 송영길 후보의 역할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회고적 투표의 측면도 분명히 있으니까 지난 1년을 좀 더 핀셋으로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비판을 좀 해주는 게 좋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언사 말고 좀 세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성역을 들어 제끼는 전략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전 경쟁을 전 세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지금 정당의 당대표를 뽑는 거잖아요. 그럼 당대표는 당을 운영하는 책임자입니다. 그러면 정당 개혁이나 정당 혁신의 메시지가 반드시 나와줘야 돼요. 근데 지금 민주당 보면은 최근에 뭐 청년 최고위원 얘기 조금 나오고 뭐 기타금 얘기 나오다가 정치 개혁이나 정당 혁신에 대한 메시지가 잘 안 나와요. 쏙 들어갔어요. 물론 네. 김민석 후보님도 저도 이게 공약 보니까 몇 개 내신 건 있는데 그건 이제 발표에 불과한 거고, 아젠다로 올려가지고 토론을 붙이는 건 또 별개의 문제인데 그게 지금 안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청래 후보랑은 토론이 안 돼요. 이분은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어제도 제가 참 토론 보면서 기겁을 한 게, 주식과 AI 얘기를 하는데 자기 생각이 없습니까? 당대표를 지내신 분이? 아니 주식 얘기하는데 이광수 소장이 그렇답니다. 뭐 밭글이에요? 뭐 정견이 이제 밭글로 해 공약을. AI 했더니 박태웅 의장이 그렇답니다. 그럼 박태웅 의장이 정치하시죠. 왜 본인이 합니까? 왜 정청래 입을 빌려서 합니까?
이게 토론이 안 돼요. 토론이. 그래서 저는 송영길 후보님도 아젠다가 많으시고 정책 내용 많으시니까 김민석 후보님도 정당 혁신에 관한 아젠다들 많이 던지시고 네. 송영길 후보님도 그런 비전 경쟁을 좀 세게 선명하게 하시면은 아니 국민들도 관심 갖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식의 정당의 미래의 비전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좀 아이디어가 부족하고 하면 우리 정당 바로 세우기 들어와 보세요. 10대 공약으로 다 이미 얘기해놨어요. 다 얘기하면 야, 국민들이 깔때기 좋다 이거 지금 보니까. 진짜 네. 국민들이 다 좋아하시고 스르르 침투력. 진짜로 다 좋아. 그다음에 출판 기념회 가야지 바로. 바로 와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국민적 관점에서 여의도 정치가 좀 반응하는 좀 그런 과감한 혁신안들이 네. 좀 나와주기를 바랍니다. 진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 주고 계신데 21도 한라사님은 귀요미 구기자님 뵈러 출판 기념회 갑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명민준한테만 줄 서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재님은 저도 구교영 기자님께 스며드는 중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골드메로님은 김민석 송영길님은 국제적 감각이 있어요. 정청래는 없습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성종성님은 이재미 불쌍합니다. 정청래 딴개 세력까지 품어야 하다니요. 내부의 적이 정말로 최악입니다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리고 또 우리 방송 애청자이신 불사조님은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흥해라. 구교영 신인구 하은기 이유진 파이팅. 당대표는 김민석 해주셨습니다. 아이리스님은 김민석 당대표가 돼야 이재미 편히 일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의견 주시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가 당대표만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지도부의 구성원으로서 최고위원 후보도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유진 기자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 후보 중에서 본인이 눈여겨보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성함이 한번 말씀이 됐는데 저도 서미화 후보 서미화 네, 후보. 눈여겨보고 네. 있거든요. 이분이 최고위원이 되면 장애인 당사자 비례의원으로서는 국회에 입성해서 민주당 의원 중에 첫 선출직 그래요? 최고위원이 되는 처음입니다. 거거든요. 아,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개파 뭐 이런 걸 떠나서 음. 이분이 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상징이 있는 네.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분이 연설을 너무너무 야, 잘하시더라고요. 연설 기가 막히더라 진짜. 네, 이른바 이제 유튜브에서는 무대본 연설이라는 이제 키워드로 영상들이 도는데 이걸 볼 때마다 에너지가 엄청나시고 맞아요, 레벨이 그 높아요. 전달력이 굉장히 높고 사실 의제도 되게 선명하게 가져오세요. 그 약자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 최고위원이 되면 어떤 좀 뭐랄까요 퍼포먼스를 보일지가 상당히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서미화 싶습니다. 그 의원을 뽑아주신 네. 건데 이번에 오마이뉴스 조사를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상대로 조사한 결과 최민희 후보가 17.1%, 박선원 후보가 15.7%로 두 분이 굉장히 높은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상 최고위원 중에 1등은 수석 최고위원이 되기 때문에 당대표와 수석 최고위원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후보의 관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수석 최고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관측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 최고위원의 핵심은 이제 지금 친청계, 친명계 이렇게 지금 분할이 돼 있잖아요. 친명계 5명, 친청계 3명, 8명이 경쟁을 해서 5명 뽑히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3대2로 친명과 친청이 3대2로 나뉘느냐 아니면 친명이 한 명 더 넣어서 4대1까지 되느냐 요게 이제 저는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3대2, 4대1 싸움이다. 그러니까 절대 죽었다 깨도 친청계 3명이 다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표 구조상 불가능해요. 왜냐면 정청래 후보의 표를 논아먹는 구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생일로 나눠 찍든 뭐로 나눠 찍든 3명 다 들어가는 건 그리고 불가능하고 2명만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3대2냐 4대1이냐인데 그러면 친명계에서는 박선원 의원, 김용 후보 그리고 이제 서미화 후보가 좀 유력해 보이고 마지막 한 자리가 이제 사실 한 자리 싸움인데 이게 이제 김영호 후보가 얼마나 선전하느냐. 김영호 후보의 선전 여부. 그러니까 김영호 후보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한민수 후보가 들어가느냐 같아요. 이성윤 후보는 안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됐을 때 김영호 후보는 송영길 후보의 표를 지금 많이 흡수할 것 같거든요. 두 분이 김용과 많이 송영길이 붙어 동병상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위원 네. 선거에서는 의외로 김영호 후보도 지금 뭐 여론조사에는 많이 안 잡혀서 이게 인지도 문제 때문에 좀 덜 잡히지만 실제 표결에서는 아마 김영호 후보가 좀 선전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그 4대1로 만드는 구조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 3대2 구도여도 어차피 당대표가 2명의 최고위원 지명하니까 뭐 다수의결에 불편함은 없는데 그래도 기왕이면 선출직 최고위원은 무게가 있으니까 좀 친명계 쪽에서 좀 더 넣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게 최고위원 그 후보는 생각이 2명 연명이기 때문에 오마이뉴스 조사도 2순위까지 물었고 실제로 2순위까지 물어서 더한 결과는 순위가 이렇습니다. 최민희, 박선원, 한민수, 서미화, 김용 이런 상위 5명이 있고 나머지 3분은 이성윤, 임미애, 김용호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정당 생활을 오래 해봤으니까 민주당 내 표심 예측을 한다면 이런 조사 결과와 근사하게 나올까요? 아니면 의외의 변수들이 좀 있을까요? 이거는 까봐야 까봐야 한다. 거예요. 네. 당원 명부를 확보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봐야 아는 건데 수석 최고위원에 너무 집착할 필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해서 권한과 뭐 발언권이 더 넓어지는 그렇죠. 건 아니고 네. 결국 숫자가 더 중요한 거고 조금 저처럼 이제 밋밋하고 재미없게 비평하는 사람으로 따지면 숫자보다는 아까 기자님 말씀해주신 그런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질이 중요하다. 예, 뭐 긍정적으로는 저도 서미아 의원님 제일 주목하는 게 소개를 드리자면 사회운동가였던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시각장애인 출신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위원 했던 게 최초일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그냥 그 바람인데 호남 사투리 듣고 싶어요. 정치권에서. 우리 하원기 소장은 영남 사람이지만 영남 사람들은 사투리 잘 안 고쳐요. 그래서 정치인 중에서도 영남 사투리 많이 보고 패널 둘. 야 이거 새로운 접근이다. 네. 근데 호남 분들은 서울 올라오면 길을 쓰고 사투리를 고칩니다. 이게 언어가 왜 그런지를 잘 봐야 되는데 지금 뭐 그 지역 차별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탄압의 정서가 남아 있어서 그래요. 너 전라도 사람이니? 이게 남아 있어서 그게 계속 가다 보니까 호남 사투리는 서울에서 의외로 못 듣고 영남 사투리는 흔히 듣는 거예요. 안 불편하니까. 네. 우리 민주당에도 호남 분들 많은데 다 그 서울 소위 방언을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지도부에서 그냥 호남 사투리로 얘기하는 거 듣고 싶어요. 그래서 서미아 의원님 긍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주목하는 분은 최민희 의원님. 국회의원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원기 소장의 기준과 잣대 의거에서는 네. 그 보통 국가의 의제 설정을 바쁜 국민들이 못하니까 대신 하라고 대의민주주의 차원에서 국회의원들 뽑는 겁니다. 그 의제 설정 대신해서 싸우고 절충해서 합의하라고. 근데 최민희 의원님은 의제 설정을 뉴스 공장이 한다고 하는데 뭐하러 국회의원 하시는 거죠? 거기 패널 나가시면 되지 그러면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건 너무 모욕적으로 들었고 네. 그렇게 할 거면 국회의원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하원기 소장 혹평을 좀 해주신 건데 저는 이제 팀 정청래라고 불리는 최고위원 후보 3명 중에서 결국은 이제 최민희 후보는 뭔가 좀 이렇게 1등 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선권에 있다고 한다면은 한민수와 이성윤 중에 사람들이 누구를 고를까 고민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성윤보다는 한민수가 높게 나오는데 그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건 너무 당연해 보여서. 너무 당연해요. 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네. 이성윤 의원님은 구설도 되게 많으시고 사실 법사위 예전 활동하실 때 정청래 지금 후보가 법사위원장이었잖아요. 아니 공개석상에서 엄청 깨졌었어요. 같은 당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번에 또 최고위원 후보 나오셔서 하는 거 보면은 사실은 그때 뭐 이렇게 야당스러운 발언을 하셔서 의혹 제기도 뭔가 좀 논란이 서린 것들을 되기도 내놓고 하고, 약간, 예. 네. 그리고 뭐 정권 교체 이번에 얘기 잘못하셔서 야당이냐 또 이런 얘기도 있으시고,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지지를 하고 싶더라도 주저하게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도 좀 그 순위 말이 좀 있구나. 예측이 예. 얘기가 좀 있었어가지고, 유주인 예. 기자님 말씀이 맞는데 변수는 이제 생일 짝짓기 투표죠. 그러니까 역량으로 보면은 저도 국회의원 돼서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최고위원으로 지금 정청래 후보표를 나눠야 되는데 역량으로 보면 1%도 나와서는 안 되는데 야, 그러니까 쉽게 어쨌든 얘기하면 생일로 나눠 뽑는다니까 내 생일이 지금 이게. 어떤 월이 있고 그러니까 몇 실제로 월생이 더 많냐. 당원들이 몇 월생이 더 많냐, 그죠? 출생 예. 월이 언제 그 이성윤 의원의 구간으로 배정된 월자의 당원들이 많냐 여기에 지금 달려있다 이게 반민주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2월은 약간 부족할 수 있어요. 보니까 지금 28일까지 날이 부족해서. 27일이네. 네. 하여튼 뭐 그런 변수가 좀 있네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께 제가 부탁드리는 건 정청래 후보께서 1인 1표제를 통해서 보스가 줄 세우는 개파 정치를 청산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무 비전도 말 안 하고 그냥 주르르 몰려다니면서 누가 뭐 누구 편이네 이렇게 하는 게 개파 정치예요. 이 세 분을 떨어뜨려서 정청래 후보의 공약을 지켜주십시오. 공약을 지켜야 되는데 근데 생일이 지금 나누기로 해가지고 아무튼간에 세 분이 13월생은 없나요? 다 13월로 13월생, 13월생 찾기 어렵겠죠. 네. 개파 보수 정치를 청산해 주십시오. 아무튼 말씀해 주신 건데